이건 조금 의외긴 하다. 911 같아요. 와, 이거 뭐지? 884마력. 와, 이게 레인지 모드야. 야, 이건 우주선이지, 이건. 안녕하세요, 머티리얼 박기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스페인 세비야에 나와 있는데요. 세빌리아의 이발사 잘 아시죠? 네, 그 세빌리아랑 같은 곳이 이곳 세비야입니다. 발음만 약간 다르죠. 자, 그 스페인 중에서 약간 지중해에 가까운 남부 포르투갈 가까운 이곳 세비야까지 날아온 이유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타이칸을 시승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와우. 이번에 그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타이칸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제 1세대 타이칸이 처음 등장을 하면서 포르쉐가 만든 이제 첫 전기차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나름 뭔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도전하기에는 조금 검증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본격적으로 포르쉐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들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만들어 낸 걸 생각해 보면 사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은 조금 소심한 그런 타이칸이었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대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세비야 호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 서킷 차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서 세비야 약간 근교를 돌면서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서킷에까지 시승을 하고요. 서킷에 가서 또 본격적으로 정말 강력한 스포츠카로 탈바꿈한 이 타이칸 서킷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바뀐 디자인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요게 국내에는 그동안 수입을 하지 않았던 스포츠 투리스모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단이 있고 약간 오프로드 성격이 강한 크로스 투리스모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외건이지만 또 스포티한 주행에 적합한 스포츠 투리스모가 있었는데, 요거는 스포츠 투리스모고요. 그 중에서 터보 S 트림입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기본 타이칸 4S, 터보 S 모두 성능이 엄청나게 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실력이 엄청 좋아졌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스포츠 투리스모의 터보 S고요. 앞모습은 디자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헤드라이트 느낌이 꽤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눈물 느낌으로 나오던 부분들을 그 스포츠 패키지에서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범퍼 디자인을 꽤 많이 바꿨고요. 기본형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들이 이제 터보 S들이 많아가지고,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느낌을 지금 강조를 해놨고, 아래쪽에도 공기가 들어와서 냉각할 수 있게끔 크게 뚫려 있는 게 요게 지금 터보 S의 앞모습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 4점씩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기본이고요. 기본에서도 매트릭스 라이트가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HD 매트릭스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HD 매트릭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HD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앞쪽에 그 픽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픽셀을 통해 가지고 전방에 좀 더 특별한 그래픽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사 거리도 훨씬 더 긴 거리까지 비출 수 있는 요 HD 매트릭스가 옵션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포르쉐 휘장이 있죠. 요게 지금 검정색으로 약간 다크 블랙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주 진한 회색과 검정색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터보에 적용되는 요게 터보 나이트라고 부르는 그 컬러입니다. 요거 지난번에 파나메라가 바뀌면서, 신형 파나메라가 등장하면서 터보 나이트 컬러가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 타이칸에도 이 터보 나이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휘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의 신형 21인치 휠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에어로 디자인이 적용된 신형 21인치 휠이거든요. 여기 가운데 터보 나이트 크레스트가 들어있는 거는 요거 이제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시면 스포크가 굉장히 지금 예쁘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쪽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력 특성을 강화한 그런 휠이거든요. 이게 지금 터보 모델이어서 이쪽도 지금 다크 블랙에 가까운 그런 컬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터보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크롬으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밝은 색으로. 이 휠 하나 장착한 것만으로 주행거리가 최대 40km까지 늘어난대요. 그 정도로 기존보다 공력 특성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한 그런 신형 디자인 휠이어서 주행거리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검기 때문에 이게 좀 면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스포크가 좀 강조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세단의 터보 S거든요. 국내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모델이 세단 터보 S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앞모습은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모습 디자인이 기존보다는 확실히 많이 정돈되면서도 예뻐진 것 같아요. 자, 뒷모습은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윤곽 정도는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 포르쉐 로고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봐서는 지금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국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자 자체를 포르쉐라는 로고를 빨갛게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범퍼 하단 부분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세단이고요. 요게 크로스 투리스모죠. 국내에 어쨌거나 크로스 투리스모는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신형도 크로스 투리스모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오늘 지금 여기에는 전시가 안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91 타이칸 터보의 뒤에 S 말고 GT가 붙은 모델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거든요. 소문 다 들으셨죠? 그래서 타이칸 터보 GT. 그렇게 해서 그 타이칸 터보 GT는 여기 스포일러도 요거랑 다르게 위로 이렇게 저 올라와 있는 그런 스포일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타이칸 터보 GT는 성능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이칸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강력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GT카에 가깝다 보니까 평상시에 여행이라든가 장거리 주행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주행을 제공을 하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킷에 가서도 뭐 날아다니는 정도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터보 GT는 지난번에 이미 카이엔 터보 GT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카이엔임에도 불구하고 서킷 주행도 가능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모델이 터보 GT였었는데, 이번에 타이칸에도 터보 GT가 등장을 하면서 정말 서킷에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로 이번에 타이칸 터보 GT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서킷까지 가는 동안에는 터보 GT를 시승하지는 않을 거고요. 터보 GT는 서킷에 가서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단, 크로스 투리스모, 스포츠 투리스모 세 가지 타입이 있고, 또 터보도 있고 터보 S도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터보 S 세단을 제일 원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고르다 보니까 쟁탈전에서 저희는 요 세단에 지금 터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차를 타게 될 건데요. 사실 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그 상해 파나메라 가서 그때 설명만 드렸고 시승은 아직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파나메라에 적용되어 있었던 그 액티브 라이드,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가 이번 타이칸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타려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55mm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타고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55mm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타이칸에 적용됐는데, 사실 이거 이제 타고 내릴 때 올라가는 거 요거는 그냥 편의를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고요. 실제로는 승차감과 또 코너링 성능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 실내는 며칠 전에 탔던 그 터보 S랑 사실 크게 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버튼이 하나 생겼네, 터보에서. 오, 그 나름 굉장히 중요한 변화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98%가 충전되어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19km라고 찍혀요. 와, 이거 터보인데 주행 거리가 엄청 늘었네요. 그렇죠. 이번에 배터리가 조금 더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라든가 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막 30% 40% 이렇게 올랐거든요. 수치를 못 외웠어. 어젯밤에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와, 어쨌거나
일단 출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신형 타이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워가 많이 올라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로백 수치들이 전부 다 0.2초, 0.3초, 0.4초씩 막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가 적용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터보 S에도 옵션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차에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가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일 궁금했던 것이 이제 승차감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출발을 막 했는데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네요. 엊그저께 탔던 그 터보 S의 노말보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요. 이건 조금 의외긴 하다. 저는 그 액티브 라이드가 적용되어 있으면 기본 노멀 상태에서 훨씬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살짝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매끄러운 느낌은 강하긴 한데 이게 어쩌면 얘가 단단한 게 아니라 스페인의 노면이 독일보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여기가 확실히 독일보다는 노면이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차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몸으로 전달되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매끄러우면서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힘도 뭐 엄청 강력하고요. 일단 느낌이 뭐냐면 예전에 타이칸은 좀 편안한 전기차 느낌이 진짜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신형 타이칸의 액티브 라이드가 적용되어 있는 이 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체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911 같아요. 와, 이거 뭐지? 지금 하체 느낌이 911 타고 있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지난번 타이칸에서는 이런 느낌이 안 났었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했던 부분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랑은 방향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필링으로서는 거의 911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쪽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요게 노멀 모드에서 지금 급가속을 해보는데 근데 노멀 모드에서는 이 엑셀에서 페달 뒤에서 좀 미는, 더 밟지 말라고 좀 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만큼 묵직하게 밟아야만 차가 확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보면 일단 사운드도 바뀌었고요. 자, 급가속을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지난 세대 터보 S보다 출력이 지금 더 높거든요. 이번 터보가. 그러다 보니까 힘이 정말 강력합니다. 200까지는 순식간에 넘어가고요. 하체도 훨씬 더 노면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 확실히 응답성이 더 좋아지죠.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타이칸을 타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911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신형 타이칸으로 바뀌면서 이 파워트레인이 전반적으로 출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특히 뒷바퀴에 적용되는 모터 출력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기능적으로 또 하나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여기 푸시 투 패스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이제 911에서는 그 스포츠 리스폰스라고 불렀던 그 버튼이죠.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 부스트가 더 올라가거든요. 오버부스트 기능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스포츠 플러스에서 푸시 투 패스를 누르면 10초간 오버부스트가 발생을 해서 야, 이건 뭐 완전 이륙인데요. 이륙? 장난 아니다. 사실 지난번 타이칸을 타면서 이게 전기차로서 정말 강력하고, 특히나 뭐 서킷 주행도 가능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차였던 거는 맞긴 하지만, 근데 또 이게 포르쉐 전기차는 앞으로 이렇게 가나 보다, 911이랑은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나 보다, 그거는 전기차로서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정리를 했었었는데, 그 생각을 이번에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를 완전 911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완전 스포츠카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타이칸, 기존 타이칸 터보 S도 승차감이 엄청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부드러운 승차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
근대 타이칸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911처럼 만들어주면 이게 더 낫지.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와 이거는 와 지금 거의 한 170km에서 210km까지 올라가는데도요. 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지금 가속이 돼요. 이게 터보 S였으면 이게 어쩔 뻔했어. 자, 이 터보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앞뒤 전기 모터 합쳐서 520kW거든요. 그러면 717마력? 707마력. 네. 와, 그것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잖아요. 707마력이면 기존의 터보 S가 720마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존 터보 S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로 출력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오버부스트를 쓰게 되면 아까 10초간 오버부스트 썼잖아요. 그러면 650kW, 884마력. 와, 884마력.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터보 S는 오버부스트 쓰면 1000마력이 돼. 거의 900마력이 훨씬 넘어가서 1000마력 가까이 올라가죠. 와. 이번에는 터보 S 아니고 그냥 터보로 가서 많이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터보 S를 더 많이 좋아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4S도 출력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4S만 하더라도 이제는 완전 슈퍼카 성능을 발휘하는 그 수준까지 이번에 올라온 거죠.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노멀 모드인데요. 89% 배터리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374km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레인지 모드로 바꾸면 381km로 늘어나네. 한 7km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레인지 모드로 바꾸면요. 이게 레인지 모드야. 뭐야 이거. 레인지 모드로 바꿔가지고 생각에는 엑셀 밟아도 차가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야, 이거 차가 타이칸이 왜 이렇게 안 나가?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레인지 모드인데 밟으면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를 어떤 모델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세팅은 달라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파나메라에 적용이 됐을 때도 그래도 포르쉐 911 느낌이 나긴 할 것 같아. 아, 참. 이야. 어마어마하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파나메라는 조금 더 안락함이 얘보다는 조금 더 강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파나메라도 액티브 라이드가 적용되면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 조금 더 강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짝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그 기술적인 설명만 들었을 때는 이게 그 벤츠의 매직 바디 컨트롤 느낌이 좀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쪽보다는 다이나믹에 좀 더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와. 말씀드렸듯이 포르쉐에서 만든 그 PDCC,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그거를 저는 거의 뭐 자동차에 적용된 기술 중에서 최고다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액티브 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 PDCC를 능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PDCC가 이제는 필요 없어진 거죠. 아, 지금 그걸 해봐야 되는구나. 어떡하지? 헬리콥터 거동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 정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옵션에 들어가서 설정해서 몇 가지들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봤는데요. 그 부분 이따 서킷에서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그 액티브 라이드가 원챔버 에어 서스펜션이긴 하거든요. 근데 480V 전기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이 원챔버의 에어 서스펜션인데 응답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내리고 순간적으로 노면에 대응해서 그 감쇄력을 부드럽게 해주고 단단하게 해주고, 이게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그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의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차가 이제 급가속을 하게 되면 앞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 중에서도 좀 역동성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급가속할 때 앞이 최대한 들리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설정들을 잘 해주거든요.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앞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컨트롤을 최대한 잘 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사실 PDCC도 그 정도까지는 했었던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름을 되게 특이하게, 진짜 제가 딱 듣는 순간 와, 이거 너무 기발하다, 이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했는데, 헬리콥터 거동이 가능해요. 뭐냐면 헬리콥터 출발할 때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 보셨어요?
앞이 기울어져 있고 뒤를 들고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로터가 양력을 밑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앞을 기울여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차가 급가속할 때 앞이 기울어져서 급가속이 된다는 거거든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반대로 거동을 해준다는 거죠. 와, 그거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기술이 되니까 상상만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이제는 구현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와, 병치가 야, 세비야다. 자, 이곳이 세비야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약간의 와인딩을 조금만 아까 설명드리던 거 이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급가속하고 급조동할 때는 차가 앞이나 뒤로 더 과격하게 기울일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 코너링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PDCC 같은 경우에도 코너링에서 거의 수평을 유지해 주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롤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는 거의 수평에 가깝지. 근데 이번에 액티브 라이드가 들어가면서 수평이 아니라 오히려 코너 안쪽이 더 기울어지게끔 그렇게 뱅크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야만 원심력을 최대한 적게 줄여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바이크들이 이렇게 코너 돌 때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무릎을 닳게 해서 그렇게 해서 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타이칸의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이 들어가면 그걸 선택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수평에 가깝게 코너를 돌 수도 있고 원하면 차가 안쪽으로 기울어지게끔 그렇게 해서도 코너를 돌 수 있게끔. 와, 그거는 진짜 타이칸을 바이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만 서킷이 아닌 이 정도 시골 와인딩에서만 주행을 해봐도 롤이든 피칭이든 이런 부분들을 진짜 억제를 잘해주네요. 와, 이거는 진짜 신기원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그 서스펜션의 응답성에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이칸이 800V 전기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실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출력이 높아진 만큼 가속력도 엄청 강력해졌습니다. 지금 제로백이 지금 타고 있는 타이칸 신형 터보가 제로백이 2.7초예요. 와, 기존에는 타이칸 터보 S가 2.8초였거든요. 911 터보 S가 2.7초고 타이칸 터보 S는 2.8초였는데 이번에는 터보 S 아니고 터보가 2.7초니까 지난번 터보 S보다 이게 더 빠른 거죠. 그리고 터보 S는 무려 2.4초로 내려가 버려서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신형 타이칸 터보 S가 2.4초 그리고 터보 GT가 2.3초 거기에다가 발작 패키지를 넣게 되면 제로백이 2.2초. 자, 이게 제로백이 2.2초, 2.3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결국은 이제 그 테슬라 모델 S의 플레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플레드가 2.1초라고 발표를 하지만 그게 포르쉐가 측정하는 제로백 방식이랑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걔네들도 뭐 2.1초가 되려면 무슨 뭐 롤링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좀 애매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포르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초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실측을 해보면 어쩌다가 2.0초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미치면 1.9초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2.2초라고 발표하면 2.2초는 어떻게 해서든 거의 나오고 어떨 때는 2.1초가 나오기도 하고 2.0초가 나오기도 하는 게 지금까지의 포르쉐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번에 타이칸 터보 S 그리고 이제 그 타이칸 터보 GT 이런 차들은 뭐 플레드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뭐 당연히 더 그거보단 더 빠를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제로 100만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거고 이게 실제로 서킷 주행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거는 당연히 세계 최고의 전기 스포츠카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등극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니로브루크링 이런 거 기록 싹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야, 지금 서킷을 향해 가고 있는 마음이 막 두근거려. 서킷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와. 근데 확실히 노멀 모드에서는 주행 감각이 정말 매끈하고요.
근데도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기차랑 다르게 911 느낌이 많이 난다는 거는 와, 이건 획기적이에요. 911 그 까레라 노멀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 까레라의 노멀 모드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 정도면 평상시에 데일리로 타도 부담이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타이칸 터보의 노멀 모드의 승차감은 그 필링은 조금 더 경쾌한데 전체적으로 느낌은 911 까레라의 노멀보다는 부드럽긴 한데 느낌이 좀 달라요. 뭐냐면 얘가 휠 베이스가 더 길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느낌이 분명히 조금 있거든요. 이게 차가 좀 긴 느낌이어서 길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을 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911이랑은 좀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필링은 911이다. 근데 노멀에서는 상당히 부드럽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 푸시를 누르고, 푸시 필요 없구나. 론치 컨트롤에서 하나, 둘, 셋. 야, 이건 우주선이지, 이건. 말씀드렸듯이 이게 터보 S보다 지금 더 빠르거든요. 어떠셨어요, 소감? 아무 생각을 못 하시는군요. 혀 깨물 뻔했어. 네? 혀 깨물 뻔했어요. 와, 런치 컨트롤 진짜 강력하다. 와. 부드럽게 나와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특히나 포르쉐 런치 컨트롤이 늘 그랬었어요. 늘 휠스핀 안 나고 정말 매끄럽게 가속을 했었는데, 방금은 와, 이건 뭐 완전 워프처럼 그렇게 날아가는데, 근데 휠스핀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매끄럽게 가속 진짜 잘하네요. 자, 방금은 이제 타이칸 터보의 론치 컨트롤을 사용한 제원상 제로백 2.7초의 급가속이었고요. 이따 서킷에 가서는 터보 GT의 제로백 2.3초짜리 급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푸시 투 패스를 누르면 오버부스트가 작동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런치 컨트롤 자체가 오버부스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런치 컨트롤 상황에서는 이 푸시 투 패스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스포츠 플러스에서 푸시 투 패스를 누르고 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게 된다는 거죠. 와, 야, 진짜 장난감도 이런 장난감이 없어. 진짜. 난 전기차를 좋아한다니까. 예. 근데 아마 또 지금 이게 911 터보 S 같았으면 와, 이 사운드 막 미쳐 막 또 그럴 텐데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방금은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요, 가속을 하고 있는, 엑셀을 끝까지 밟아서 가속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 푸시 투 패스를 눌러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부스트가 걸리는 느낌이 살짝 나요. 미세하게 조금. 근데 어차피 지금 워낙 급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속도도 이미 많이 빠르잖아요. 근데도 누르니까 부스트가 걸리는 느낌이 조금 나네요. P2P라고 부르셨어요. P2P. 네, 앞으로는 푸시 투 패스를 P2P라고 부르겠습니다. 포르쉐에서 그렇게 부른대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 도로 주행은 좀 마치려고 하는 대와인딩이 나오네. 그러면 또 못 참지. 어휴, 와, 이 스페인 시골에 이런 정말 한국에선 전혀 볼 수 없는 완전 새로운 처음 보는 나무들, 그 사이에 이렇게 예쁜 길, 그리고 와인딩, 그리고 미친 가속력. 와, 이거. 자, 이번에 신형 타이칸은요, 전체적으로 파워가 강력해져서 터보가 이전 터보 S보다도 더 강력해졌다라는 거가 이제 한 가지 포인트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PAR이라고 하는 거. PAR을 넣게 되면 완전 911 느낌이 나면서 와, 하체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느낌이 엄청 경쾌한데 그러면서도 안정적이고. 근데 이거는 서킷에 가야 진짜 진가를 발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킷이 지금 엄청 기대가 되고요. 서킷에서 좀 더 다시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도로에서는 911 느낌이 나는 경쾌한 스타일로 바뀌었다. 이게 파나메라에 들어가면 많이 부드러워진대요. 신형 파나메라를 시승하고 오신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파나메라에서는 PAR이
훨씬 더 부드러운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타이칸에는 정말 다이나믹한 쪽으로 세팅이 돼 가지고 타이칸을 완전 전기차 911로 만들어 놓는 그런 매직을 발휘한 기능이었고요. 저는 일단 도로 시승을 마치고 서킷에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